다양한 외국어 번역물을 제공하는 지역 간행물이래요. 안산 아모니. 안산 이게 일상이야. 김치의 매력에 빠지다. 우즈베키스탄 이일가시래요. 의리 심리교.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는 김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찬이라 식당에 가면 김치 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기본이 나온다. 다 먹으면 추가로 더 주문해 먹을 수도 있다. 아, 이거 형탁이 필요한데. 조영탁 오빠요? 아 선배요? 왜요? 벌써 오빠까지 갔어. 아 잘못. 아니 거기는 선생님이 오빠라 말하라고 그랬어 선배들. 출신이 아 그래요? 물어봐야겠다. 형탁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요. 형탁 선배 오영규 선생님이. 그러지 마요. 네. 베트남 출신 또 오빠야. 선배라고 했어. 오빠라고 했어. 선배라고 했어. 야, 뭐 그렇대요. 이런 것들 다양한 외국어 번역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 청 이런 데에서 이런 이제 지역 간행물들을 기본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들,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가 아닌 그 이외의 국가들의 언어까지도 번역을 해서 나타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우리 사회가 점차 다원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쵸? 나도 한번 볼까요? 한국 거주 외국인이 쓴 수필이래요. 우리는 의외가 아니야. 읽어볼게요. 인도에서 온 내 친구가 우주 대스타가 되었다. 그가 출연한 영화 개봉한 직후의 일이다. 오징어 게임이요. 아시죠? 그 한 손으로 잡는 그 성기훈 살려준. 아 네네네. 알리. 그때 성기훈이 죽었어야 됐는데. 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괜히 신기한 나머지 그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다. 199번 번호표가 달린 초록색 체육복 차림의 사진에 아래 의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출신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 누구지? 그 되게 좀 멍청한 여자 연기 잘하는 지혜은. 아 네. 그 지혜은하고 동기죠. 네. 실제로 그래서 지혜은이 기안84랑 유튜브 나왔는데 여기 한예종 근처에 여기 떡볶이집 진짜 맛있어야 했는데 실제로 이 배우가 있었어요. 그 떡볶이집에. 와 대박. 의외로 한예종 출신이라는 말은 곱씹을수록 불편한 표현이다. 왜요? 의외로라는 말.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그래요. 외국인한테 한예종 나왔다라는 말이 왜 그 정도로 불편한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왜? 한국 사람한테도 한예종 출신이라 하면 의외거든. 제가 막 한예종 출신이야 생각. 의외죠. 야 믿을 수가 없다. 되게 의외지. 말도 안 돼. 자, 그러면 나는 너를 차별한 거예요? 아니, 되게 의외예요. 근데 여기 있는 그렇죠. 생각해보면 한예종 출신이라는 것이 의외라는 말은 생김새가 다른 타자가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니까 차별적 인식에 기반이 되어 있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한예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 자체가 예술종합학교로는 우리나라에서 1등 학교예요. 예대의 서울대라고. 항상 의외 아니겠어? 누구든지 간에. 그렇죠. 와, 한예종?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의외다. 네, 그래요. 네. 이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만 생김새가 다르거나 한국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며 활동하는 수많은 배우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연기를 잘하는 이유는 한예종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연기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만큼 오랜 세월 열정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노력으로 연기를 잘하는 건데 누군가가 한 노력이 아니라 그 뒷받침이 되는 배경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딱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조금 크긴 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에 집중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야 역시 머리가 똑똑하니까 서울대 가는구나라고 그냥 재능의 영역이지 나랑은 다르구나라고 치부해버린다. 그 사람이 생각했던 노력들 그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 서울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노력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머리가 똑똑하니까 같겠지라고 해버린다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배우도 마찬가지. 심지어 외국인이고
생김새가 우리랑 다르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고 그렇다는 이유 하나로 한예종 출신이니까 의외다. 한예종 출신이니까 연기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돼요. 정말 그 영화 잘 봤습니다. 드라마 잘 봤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야 놀랐어요. 외국인이 한예종 출신이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꼴값이란 점이에요. 그렇죠. 한예종 출신의 어떤 배우에게도 지금까지 의외로라는 소식이 붙지 않았다. 배우 땡땡땡이 의외로 땡땡 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 아니 내 지혜인한테요. 진짜요? 의외네. 한예종 출신이라고요? 한예종 공부 잘해야 갈 수 있지 않나? 이러던데. 지혜는 진짜 의외다. 고마워. 떨어져라.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대입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읽어도 무례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의외로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무례한 표현이죠.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애초에 안 한대. 근데 누구한테 한다는 거야? 외국인들한테 한대. 그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에게는 쓰지 않을 표현을 그에게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차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만 대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게 가스라이팅. 나온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교수님 이화여대 나왔다 해도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당신의 편견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죠. 네. 그 편견이 없는 것과 상식이 없는 것, 열린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차별적 용어들과 차별적 발언들 이런 것들에 주의를 좀 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무의식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야기해야죠. 아까 제가 은찬이한테 얘기했고.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되게끔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의외인데 거기에 있는 비행은 의외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죠. 농담이에요. 여튼. 그는 당당히 한국 사회의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구성원이다. 그의 이름이 외국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의외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볼까요? 가를 보고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어떤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뭘 되고 있다.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어떤 국가의 인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죠. 그쵸? 그렇잖아요. 네. 여기 길거리 좀만 나가봐요, 요즘. 여러분 진짜 명동 가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한국인 보기 힘들어요. 명동거리, 메인거리 주말에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농담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외국인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사람 많아서 잘 안 가지 않아요? 맞아요. 또 그것도 그렇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거기 앞도 그래요. 맞아요. 그거 퀴즈 같은 거 해도 좋아하는 친구랑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맞추기 게임. 야,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아. 쌀수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면 소리가 들리죠. 언어가.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7명은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 7명 중에 9명은 중국인이에요. 여튼 9명이 줄고 10명 중에 7명은 외국인인데 7명 중에 9명은 중국인이에요. 7번 중에 90%는. 네, 맞아요. 네. 나 7명 중에 90%라고 방금 안 했어? 9명이라고요. 어디에나 있네요. 나한테 강의 사줘야 된다. Sorry. 이적에. 자, 그래서 문제로 삼은 표현 뭐다? 의외로다. 땡땡, 한예종 출신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의외로라는 표현은 선입견과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다. 땡땡, 한예종 출신이다라는 말은 어떤 출신 학교를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학벌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 왜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무례함이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게끔 여기에끔 살아왔다는 거야. 이게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잘못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맙시다. 알겠죠? 네. 어이, 덕수 출신.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덕수 출신들은 하여튼 간에 그렇더라. 아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역시 덕수. 획득이한데. 그런 걸 인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쌤 근데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까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냥 그 덕수 출신이 덕수 까는 거 괜찮잖아. 어느 정도의 그 뭐라고 하지? 흔히 까방권 있죠. 그거를 얻긴 해요. 그 내부에 속했으니까 잘 알겠죠. 라온아, 그래서 우리 국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예? 차별적인 발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방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안 된다. 그들의 의사소통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해야 된다? 된다. 나 어차피 얘네들 알아듣든 말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배려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만약에 어디서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 다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덕이죠. 완전 나 한국말 아직 잘 못해. 나 의외수래. 나랑 얘기 답답하지.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한국말이 서투기 당연한 거잖아.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면 돼. 나는 괜찮아 투이. 네가 하는 말 중에 잘 알아먹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겠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물어볼게. 아니야, 답답하지 않아. 처음에는 한국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너도 한국말이 늘고 나도 너랑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 예, 뭐 그렇대요. 넘어갈게요.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 아니 한국에 없으면 한국의 예절을 배워야죠. 그렇죠.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로마에 왔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한국에서 한국의 예절을 지켜야지.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봐요. 나는 미얀마인이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한국에서 한국 학교 존중금이 팔짱 끼고 선생님께 인사했어. 근데 친구가 그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래. 미얀마에서 다들 이렇게 해. 어쩌라고요? 양국이라고. 여기는 한국이에요. 같이 살려고 하면요 그 문화를 인정해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 돼요.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번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나 크게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친절하게 다시 수정하게끔 도와줘야죠. 그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네 문화는 이거니까 무조건 자기네를 존중해줘. 지켜줘라고 한다고 그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게 이제 국가 전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틀을 좀먹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라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국처럼. 미국은 근데 또 다양한 인정. 미국은 1인자 국가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의 층위라고 하거든요. 그 층위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좀 어렵다. 사실. 근데 한국에 오래 살지만 속담 같은 관용 표현 여전히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적인 표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돌려 말하기. 요거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그게 어디까지 어렵냐?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이거 어렵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돌려 말하기가 없대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네.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하는데 날짜 얘기 안 한대. 이상해. 이렇대요. 예. 심지어는 북한까지 하고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 다른 데서도 또 얼마나 헷갈리겠어. 밥 한 번 정도 먹자는데 약속. 그지? 그냥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되게 독특한 성질의 어떤 문화 관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나 배워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지켜야 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 하거든 가져야 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들이 바뀌어야지 저희가 바뀌어요. 바뀌는 게 그치 우리가 바뀔 필요는 없지. 그저 배려해주면 돼요. 그들이 잘 바뀔 수 있도록. 배려까지는 해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거죠. 근데 국가 정책 넘어갈게요. 어이쿠. 자꾸 까먹어. 정신 꼭대기 체중. 다음은 북한 백과사전의 일부이다. 여러분들 평양냉면 좋아해요? 먹어본 적이 저 없어. 비빔냉면을 더 좋아해요. 저 냉면을 안 간식. 먹어요. 소신 발언할게요. 영상으로 찍히겠지만 평양냉면 평냉 몇 페이지예요, 근데? 왜 먹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되게 평냉 북한에서도 막 겨자랑 다 넣어 먹잖아요. 평냉 왜 먹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요? 그 누구야? 되게 유명한 그 셰프 누구야? 안성재 셰프도 그랬거든요. 평냉이 맛이 없으면 그거는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래라고 하거든요. 가봤어요. 먹어봐요 똑같이. 맛 없어요. 그냥 무맛 아니에요. 맛이 없어. 함흥냉면이 맛있어요. 아니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알겠어. 시원함과 뭐 이런 특유의 그 맛이 있어. 근데 15,000원 주고 먹어 그걸? 아 15,000원에 그냥 저는 냉면을 나는 그러면 그냥 뜨끈한 약수순댓국 한 그릇 때리지 그냥. 냉면을 먹을 이유 뭐지? 냉면 안 먹었어요. 비빔면 안 그래서 먹어요. 저는 이 물냉면 그 평양냉면 같은 거 막 그걸로 부심 부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요. 그 가격이 현존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비싸다. 네, 허영심. 너무 비싸다. 냉면 치고. 네. 어떤 경우를 다 포함시켜서 해도 정말 24시간 동안 끓인다고 하는데 24시간 동안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 한 그릇 가격이 15,000원인 건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노력에 비해 돈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시장의 원리. 시장의 원리를 아주 지극히 잘 알고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형성이 돼서 15,000원 주고 먹는 사람들 줄 서서 먹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건 아니에요. 난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싫다. 그리고 그걸 먹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미개하다 평가해 걔네들. 네가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래. 이거 너무 싫어요. 그게 별로인 거야. 자 평냉. 중국 말투로 북한 말투로 읽어주세요. 나 근데 3학년 때 썼던 거 기억나. 동국색이 거 있었잖아. 동국세식이에 메밀국수에 무김치, 배추김치를 넣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얹은 냉면이 있다라고 한 키로 시방에 J방에 시의방 J방 시방 J방 국수를 나박김치나 동치미물에 말고 우에 고기, 배, 배추, 통김치를 넣고 고춧가루 잣을 넣는다라고 한 기록. 부인필제 국수를 동치미물에 말고 무, 배, 유자를 얇게 저며놓고 돼지고기 썬 것과 다갈치찜을 썬 것. 후추, 잣을 넣는다. 이게 진주냉면이죠. 네. 이 평냉 그리고 진주냉면 요 차이가요. 평냉은 고기 육수예요. 돼지나 소 양지, 돼지 머리로 하는 데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넣고 푹 우려서 육수를 걷어내면서 불순물들을 차갑게 굳힌 다음에 먹는 걸 평냉이라고요. 진주냉면은요 해물이 들어가요. 해산물, 멸치, 디포리, 이런 다시마 이런 것들을 푹 우려가지고서는 중간에 뭐 하냐면 뜨겁게 달군 쇠를 넣어서 잡내를 제거해서 만든 게 진주냉면이에요. 그래서 간장으로 가면 돼요. 자, 진주냉면 맛있습니다. 평냉보다 먹을만해요. 진주냉면 유명한 집들은요 평냉보다 가격이 한참 싸요. 유명한 평냉집보다. 평냉 거품이에요. 자, 근데 어때요? 북한의 어떤 표현들, 냉면, 찬국수, 무, 우에, 고춧가루, 다갈, 이었다. 이런 것들 어때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들과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북한 언어들 특징들을 보세요. 살찌다가 누구한테 쓰이는데 남한에서는 사람과 동물에게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주로 어떻게 된대? 동물에게만 쓰인대. 사람은 안 쪄서 그래요. 저 지금부터 저한테 살쪘다고 하는 사람은
동물한테 했던 얘기로 듣고 날 공격하는 걸로 간주. 일단 북한 간첩 신고부터 한 다음에 때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풍채가 좋으세요. 아, 고마워요. 같은 어휘지만 뜻이나 용법에서 남한과 다른 부분이 있죠. 남한은 단짝 다이어트 클릭이라 하는데 북한은 뭐라 하는데요? 딱 친구, 몸까기, 찰칵, 몸까기. 아, 수위가 올라가는데요? 요즘 용규 몸까기 열심히 해요. 와, 선생님 열심히 하시네요. 고마워 얘들아. 보기 좋아요, 선생님. 왜 저래? 별로래요. 우리가 오늘 몸까기 좀 필요하게 된 걸. 혹시 몸까기 내기하실? 와, 얼마나 누가 몸싸기 잘하나. 몸까기 노름하실? 굉장히. 어디까지 깔 수 있을지. 최대 얼마까지 얼마? 두 번 찰칵 뭐예요? 더블 클릭. 아, 봐봐. 남한 사람이 이삭치를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하면 북한 사람은 그 말을 고지 듣고 함께 밥 먹을 날을 기다린다잖아. 평생 못 먹겠구만. 어때요?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이죠. 역사. 역사, 여성, 노동. 북한은요 또 사일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래서 현재까지도 고려말 그 통일 대사전 뭐 이런 이름이었나? 그 북한하고 지금도 최근에 그 되게 북한하고 사이 안 좋았을 때 그때까지도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통일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남한에도 많이 있어요. 네. 여기 있다. 결의말 큰 사전이죠. 맞아요. 결의말 큰 사전. 남북공동 편찬 산업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 과에 있던 교수님께서 여기 사업 크게 같이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북한 썰 들어줬는데 되게 재밌었어.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북한하고 이제 대표 거기 학자들 있잖아. 북한 네. 국어 학자들 네. 막 열 몇 명하고 우리나라 국어 학자들 몇 명하고 해서 만난대. 요새는 또 관동 매격사. 그러니까 이제 그 DMZ 근처 거기 이제 아니야 북한 쪽으로 갔다. 북한에 있는 호텔. 그래서 이렇게 만난대. 근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막 회의를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러다가 언제 한번 그 교수님이 층을 잘못 눌러가지고 모르고 북한 층 쪽에 문이 한번 쫙 열렸대. 근데 뭐가 하고 있었냐면은 나 이거 녹화되고 있네. 해도 되나? 여튼 쭉 뭐지? 북한 그 사람들 있잖아. 각 열과 오와 열을 맞춰서 딱 각 선 다음에 막 훈계를 듣고 있더래. 그 사람들 막 관리를 막 그 관리를 막 하고 있더래. 이렇게 해서 근데 자기가 너무 놀라서 빨리 하고서 빨리 올라가서 자기 막 이거 문제 뭐지? 뭐 그랬는데 다음날 있지. 보니까 지명을 내린 것 같아. 그날. 다음날 뭐 하냐면 갑자기 딱 이렇게 왔는데 전날까지 전혀 안 그랬는데 말끝마다 이런데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인 듯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혹시나 북한에서는 매일 이런 거 그냥 일상으로 먹습니다. 막 이런 거 한대. 갑자기. 요즘 너무 행복해서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살고 바뀌고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 더. 혹시나 또. 그렇죠. 네. 참. 와, 짱 무서워.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남북 간 비정치적 교류 사업. 근데 어때요? 진짜 이게 자. 환경문화 사상회의 오정해가지고 남북 어문학 분야 학자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펴내는 최초의 한국어 사전입니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표기법 사진입니다. 그래서 북측은 어느 하나 통일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북의 외려 차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복수 외려를 다수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통일이 됐을 적에 혼란이 그나마 적겠죠. 여기서 특히 단어 북한 사전 중에 제일 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의 정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꽁트를 계속 자꾸 꽁트라 그러는 거예요? 꽁트를? 게임으로 그냥 통일하고 페이지
콩트, 콩트, 콩트. 로봇, 로보트, 로보트. 로봇 컴퓨터에서 PC, PC, 변기. 서비스, 서비스, 변기. 네? 둘 다 된다고, 변기라는 게. 경기가 무슨 두 개 같이 표기한다 된다고. 둘 다 허용한다고. 둘 다 허용한다고. 아, 알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자꾸 시키는 것 자체가 차별일 것 같아. 그니까요. 이해는 하겠는데 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려와 존중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